모든 것들이 신용이랑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대차. 0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제 내 의지가 아닌 걸로 시작돼 버리니까 이렇게 살아서 뭔가 의미가 있을까? 최근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학자금 대출로 빌려 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적인 제재를 받는 대학생인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자금 대출 빚을 진 대학생은 약 4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약 1%가량 줄었는데요. 교육부 측은 이용률이 줄어든 이유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생활비 대출이 감소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 8천여억 원에 달해 여전히 청년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본인이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취업이 어렵게 되면 학자금 상환할 수 있는 이 재정적 소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높아지고 또는 이제 뭐 신용불량자도 생기고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약 3천만 원에 달하다 보니 집에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기준 약 22만 명에 달했던 청년 실업자는 올해 5월 기준 32만 명에 달하면서 청년들의 빈곤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Z세대를 넘어 밀레니얼 세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통계개발원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요. 총 인구의 약 33%를 차지하는 MZ세대 10명 중 4명은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은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이 예상됨에 따라 청년층은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좀 그러니까 주거 비용에 이제 생활비를 이제 감당하려면 그 고금리 대출을 빌리게 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계속 그 악의 굴레바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들의 중산층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청년층의 근로빈곤, 생계수급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란 근로소득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통장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목돈을 적립해주는 사업이에요. 이 중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최소 월 10만 원 이상만 저축해도 정부 지원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지급돼서 3년 후 평균 수급액은 약 7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별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다고 해요.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고요. 특히 올해 실시되는 사업은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중위 100% 이하의 가구 소득을 받는 근로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해요. 때문에 소득에 따라 가입 연령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가입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처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모의 계산 기능이 제공돼 본인이 해당 사업의 적격자인지 아닌지 미리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아래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꼼꼼히 따져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는 뉴스레터, 저녁에는 데일리픽으로 필요한 이슈들 잘 파악하고 계세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1사이프 모바일 앱이 출시됐습니다. 다양한 지식정보 콘텐츠들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모두 다운받아서 우리 1사이프 앱에서도 자주 만나요. 안녕!